안녕하세요. 핵심 사회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페이지에 보시면 단백질 고유 형태는 요소에 의해서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변성이라고 시험에 나오겠죠. 제가 변성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열이라든지 요소, SDS 이런 세 가지 정도는 변성 요인으로 암기하자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맞다. 단백질의 2차 구조는 대부분 샤페론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 형성된다. 아닙니다. 2차 구조는 주로 이제 수소결합이라든지 우리 수소결합에 의해서 알파 나선 구조, 베타 병풍 구조 배웠지만 이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 이외에도 모두 다 2차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구조의 어떤 특정 부분을 다 2차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3차 구조는 해설에는 3차 구조를 형성하려면 샤페론이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4차 구조 형성 시 샤페론 도움이 없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3차 구조 형성 시 필요할 수 있는 거지 모든 단백질이 샤페론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7번 모든 단백질은 4차 구조를 가진다. 이 해설을 보면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모든 단백질 프로테인인데 프로테인 중에 펩타이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4차 구조를 가지지만 펩타이드 1개로 되어 있는 프로테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1개로 되어 있는 단백질들은 3차 구조까지만 가지겠죠. 그래서 틀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끝. 자, 그다음에 12번. 다음 중 방향족 아미노산 아닌 것을 골라라. 방향족 페트 T 이렇게 요라고 했는데 첫 글자만 외우지 마시고 걔가 정확히 어떤 아미노산인지 다시 여러분들 풀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페트 T에서 T는 트레오닌이 아니라 트립토판이라서 틀린 거죠. 히스티딘은 원래 아닌 거고.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아미노산에 대해서 각각의 pK 값을 줬을 때 여러분 PI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암기랑 핑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랄프 이리페트 발매, 그랄프 이리페트 발매, 알라닌 그러니까 무극성 아미노산, 히아리에서 아르기닌은 염기성 아미노산, 아스파라긴 아민이니까 극성기가 되겠죠. 아스파라트 산으로 끝났으니까 산성일 거다. 이렇게 암기로 하시고 제가 애매한 거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극성이든 무극성이든 전화를 띄지 않는 애들은 무조건 뭐라고 알기가 pK 값이 2개 있을 거다. 2개의 평균을 내면 된다. 그래서 알라닌 같은 경우는 나와져 있는 2.34와 9.69의 평균을 내면 되고 아스파라긴은 2.02와 8.8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자, 염기성 아미노산이 왜 염기성 아미노산이라고? PI 값이 높으니까 높더염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9.04와 12.48의 평균을 내면 PI가 나오고 산성 아미노산 왜 산성 아미노산이다? PI 값이 낮기 때문에 남마산 때문에 평상시에 마이너스를 띠는 산성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1.88과 3.65의 평균을 내면 산성 아미노산 아스파르트산의 PI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고, 자, 이게 실제 기출 나왔던 피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미노산 적정 실험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프 보면서 해드렸죠. 원래 비커에다 어떤 각각의 아미노산을 딱 집어넣고 최초의 pH를 굉장히 낮게 한 다음에 NaOH를 첨가하면서 쭉 pH를 증가시키는 실험에 대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각각의 pK 값 근처에서 완충 구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미노산에 아미노기랑 카르복시기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PK1과 PK는 모든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죠. 근데 PKR, R에서 수소를 내고 받을 수 있는 애로는 우리 산성 아미노산, 그다음에 염기성 아미노산만 기억해라. 물론 제가 SH를 가지고 있는 설피드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테인이나 타이로신도 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애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 이 시험에서도 이 아미노산이 이미 알라닌, 글루탐산, 리신이라고 알려졌죠. 외워서 하라고 했죠. 생물은 암기가 일단은 기본이니까. 그래서 알라닌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랄프 이리페토발메니까 알라닌은 그냥 딱 지식형으로 하면 B가 알라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알라닌은 PKR이 없으니까 PK1과 2 문제를 잘 보면 항상 답이 보입니다. 1과 2만 있는 애가 B가 알라닌일 것이다. 글루탐산인 이유가 뭐라고? 알기가 pK 값이 낮기 때문에 남마산 마이너스 띈 산의 역할을 할 것이다.
더 암기로 하시면 문제는 엄청 쉽다. A는 그래서 글루탐산.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 리신이었는데 히아리는 염기성 아미노산 이유가 R기가 pK 값이 높으니까 높더염. C가 리신이겠죠. 그래서 각각을 찾아낼 수 있고 각각의 pK 값 근처에서 어떤 아미노산 상관없이 우리 pK 값 근처에서는 다 이 완충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하이라이트로 그냥 슉슉슉 그랬죠. A는 글루탐산인데 글루탐산은 뭐뭐뭐 산으로 끝나니까 산성 아미노산 맞죠? 네. 그다음에 소수성 아미노산, 소수성이라는 게 무극성이니까 무극성인 아미노산 여기서 B 맞습니다. 자, C 아미노산 등전점 히아리에서 염기성 아미노산 높은 두 개 평균이니까 9하고 10.5하고 평균을 내면 9.25가 아니라 9.75가 나오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이게 수평이 되는 게 맞나? 수평이 안 되지. 자, 16번. 다음은 글리신의 적정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 1위 파트 금방 했었죠. 예. 글리신 생체 내에서 얘는 무극성 아미노산 이유가 네트 차지가 빵인 상태, B의 상태로 존재하죠. 그렇죠? 트비터 이온 상태로 존재하죠. R기는 없잖아요. R기는 없는데 항상 아미노기는 pK 값이 높고 카르복시기는 pK 값이 낮기 때문에 생체 내 pH 7.4 근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분자 내 가지고 있는 지비터 이온인 B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글리신은 pH 5.9에서 물의 최대 용해성을 나타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pH 5.9에서 우리 앞에서 문제 풀어봤지만 이 PI가 얘는 5.97, PI가 6 정도 됐었죠. 이게 글리신의 PI인데 PI의 근처에서는 항상 아미노기는 플러스, 항상 아미노기는 마이너스기를 띠는 B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럼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네트 차지가 빵이 되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그 옆에 있는 우리가 A와 C를 보면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C는 마이너스 전을 띠게 되죠. 그러면 PI일 때에 비해서 PI가 아닌 다른 조건에서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니까 이게 더 극성이야. 요때가 더 친수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PI 근처에서는 소수성이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가 더 PI 근처가 더 소수성이야. 더 녹지 않는다. 이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얼마 후에 배우게 될 건데 PI 근처에서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은 더 녹지 않는다. 녹지 않는 건 물에 대한 융해성이 없다. 물에 녹지 않는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pH 10 근처니까 10 근처는 여기가 되겠죠. 요 근처는 PI는 지금 6.97이니까 남마산이라서 C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전하는 마이너스를 띠겠죠. 이것도 틀리다. 기억만 맞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DNA. 다음은 DNA 이중나선의 DNA를 나타낸 것이다. DNA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성하는 이 가는 디옥시리보스이고 얘는 인산이고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친 요 부분은 당인산 골격이 되겠죠. 그다음에 모식도로 그려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링 두 개니까 퓨린 염기 딜인데 이 점점점이 수소결합을 말하겠죠. 수소결합 중에 수소결합을 3개 하면서 링 2개로 되어 있는 건 구아닌. 수소결합 3개로 되어 있으면서 링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사이토신. 마찬가지로 수소결합 2개로 하면서 링 하나 있는 티민 2개 있는 아데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설명했듯이 가는 디옥시리보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미리 알려줬죠. 위에서 D의 조성은 30%다. D가 30이면 항상 DNA에서는 C랑 G랑 같이 수소결합하니까 얘도 30일 거고 나머지 100에서 60을 뺀 20을
A와 T가 동일하게 각각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A의 비율도 아데닌의 비율도 20%, 티민의 비율도 20%니까 B라고 한 아이가 아데닌이죠. 아데닌의 조성은 20%가 되겠습니다. 틀리다. C와 D 사이의 결합, 염기 사이의 결합은 수소 결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기억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용어로 하는 거는 제가 연습을 시키려고 해보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고 염기 보고 19번 같은 경우는 수소결합 2개 할 수 있으니까 아데닌이구나. 그 다음에 리보스인데 여기 다 OH가 아닌 O가 빠졌을 때 H만 있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옥시 라이보스구나. 인산이 하나 둘 세 개구나 이렇게 하고 얘는 D, A, TP구나 이렇게 하면 됐는데 제가 요걸 이용해서 반드시 이름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옥시 아데닌이 아니라 디옥시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누클레오시드에 해당하는 용어니까 누클레오시드 3인산을 따로 써줘야 됩니다. 디옥시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 뒤에 것들도 여기 있던 표를 이용해서 말을 하고 나머지 3인산, 뭐 2인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유라실인데 여기 전체를 보고 말하라고 했어. 리보스야, RNA야. 그러면 여기서 유리딘이라고 위에 써 있죠. 표 보고 하면 돼. 유리딘인데 임산이 3개 있으니까 3인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을 보고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저기서 A가 발린이고 B는 시스테인이고 C는 리신입니다. 이걸 몰라도 그런데 풀 수는 있고 제가 시스테인은 특징적이니까 별표 엄청 많이 얘는 외우셨어야 되고 발린인 거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탄화수소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무극성이겠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리신인 걸 몰라도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염기성 아미노산이겠구나 이렇게만 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죠. 실제 기출 피트도 그래요. 이걸 다 아미노산인지 몰라도 되고 아니면 피트라고 한다면 다음은 발린과 시스테인과 리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발린과 시스테인, 리신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스테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 많이 설명을 했죠. 글루타티온의 3가지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이 들어있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발린과 같은 무극성 아미노산들은 막의 내부에 존재하든지 단백질의 내부에 존재한다. 물을 싫어해서 소수성인 곳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부에 발견되는 아미노산은 발린인 A가 될 것이고, 그다음 헥산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헥산 인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죠. 그럼 얘랑 이온 결합하기 가장 좋은 애로는 리신인 C가 있고 실제로도 DNA와 결합하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리신이라 불리는 이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답은 C가 된다. 자, 25번 세린, 트레오닌, 티로신, 아스파라긴, 글루타민입니다. 이거는 뭐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보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무에서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암기해라고 낸 거는 아니고 이제 보고 뭐뭐 중에 하나다 했을 때 찾을 수 있는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기에 아민기가 있으니까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외웠을 것 같아요. 탄소 4개로 되어 있는 애가 아스파라긴이고요. 탄소 5개로 되어 있는 애가 글루타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되게 특징적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티로신은 페닐기에 OH가 달려있는 애로 티로신, 타이로신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세린, 트레오닌 입에 붙도록 OH가 있는 애가 3가지밖에 없잖아요. 세린, 트레오닌, 티로신. 세린, 트레오닌 같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트레오닌, 세린 이렇게 외우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세린, 트레오닌 순서대로 탄소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린은 탄소가 하나, 둘, 셋 탄소 3개짜리로 되어 있고요. 트레오닌은 하나, 둘, 셋, 넷 탄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5당화는 세린, 트레오닌의 당화만 5당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식형입니다. 골지체에서 단백질의 당화를 시킬 때 5당화를 시킨다 했을 때 그 5당화는 세린, 트레오닌에 있는 당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다 효소가기 때문에 티로신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는 사실 골지체에서 5당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A와 B, 세린 트레오닌에만 일어난다. 이렇게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오닌에도 세린에도 인산화, 티로신에도 ABC 모두 다 인산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BC가 인산화 될 수 있냐라고 한 이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탈아미노반응으로 글루탐산이 되는 것은 뭐냐? E가 글루타민이죠. 여기서 아미노이가 빠지면 글루탐산이 된다. 여기서 다시 아미노이가 빠지면 알파 케토글루타라산이 된다. 이게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3번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글루타민, 글루탐산, 알파 케토글루타산의 관계. 그다음에 4번은 제가 수업 시간 안 했는데 캠벨 때 했었죠. 우리 이 티로신으로부터 도파민 얘를 변형시켜서 만드는 거죠. 또 변형시키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건 만들어지더라. 수업 시간에는 안 했었네요. 캠벨 때 했었던 거를 리마인드를 좀 시킨 거예요. 몰랐으면 이번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하죠. 우리 뒤에서 동물 생략할 때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다음은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조사한 암핀센 실험이다. 자, 요 실험의 과정 대해서는 실험 과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했으니까 제가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암핀센이 RNase A를 가지고 이 실험을 했는데 얘는 이항화결합이 4개 있으며 모두 다 시스테인이 다 이항화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혼자 놀고 있는 시스테인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프히들기는 그냥 없습니다. 0개예요. 그러니까 시스테인은 원래는 8개가 있는데 모두 다 이항화결합에 참여하니까 이항화결합이 모두 4개 관찰되고 설프히들기 SH로 존재하는 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설프히들기와 이항화결합은 다릅니다. 공결합으로 그렸을 때 이항화결합은 SS 이렇게 표현되고 설프히들기는 SH로 표현되는 거죠. 자,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이 3차 구조를 결정한 지식형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이 실험의 결론이 뭐라고? 아미노산의 그 서열, 순서 1차 구조가 3차 구조를 형성한다고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또 구성 똑같이 소수성과 친수성이 제가 4개인 거 그려서 설명했잖아요. 구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열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복이고요. 그다음에 디귿 수업 시간 했죠. 원래 제가 처음에 RNA제 베타 머캅토 에탄올하고 유리아를 첨가한 다음에 완전 변성시킨 다음에 유리아를 제거해서 변성된 걸 제거하면 얘네들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구조가 된 다음에 베타 머캅토 에탄올을 제거하면 가까운 애들끼리 이항결합이 형성되니까 완전 처음이랑 똑같은 애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반대하는 실험 그 다음 페이지 이론 설명할 때 첫 번째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베타 머캅토 에탄을 먼저 제거하면 아직은 유리아가 있기 때문에 막 이 단백질이 막 랜덤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연히 그냥 이항결합이 형성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구조랑 다른 공유결합 때문에 더 이상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 이상한 아이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105가지 가능한 형태 중에 한 가지를 가지기 때문에 이 효소 활성은 원래의 효소 활성분의 활성이 1이라고 한다면 얘는 105분의 1 정도의 활성을 가진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순서를 나와다의 순서를 바꾸면 베타 머캅토에탄을 먼저 제거하면 이상한 이항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래와 다른 구조, 원래보다 낮은 활성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27번에 해당하는 건 알파 나선 구조. 이거 수업 시간 했죠. 예. 원래 알파 나선 구조는 한 바퀴를 돌 때 3.5개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바퀴를 돌았을 때 7개 아미노산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두 바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바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7개 아미노산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 8번째 아미노산이 처음에 시작한 아미노산과 딱 정확히 겹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해설 그림에 제가 자세히 넣어놨죠. 해설 보시면 그 실제 류신지퍼라고 하는 알파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아미노산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어요. 제가 지금 파일을 가지고 여기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해설해 보시면 있죠. 그 L2 류신이에요. 해설에 있는 제가 류신 지퍼에 이 그런 그림이 있는데 어떤 아미노산 L, E, 뭐 K, V, K, T, L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L, E, K, V, K, T 그 제가 해설한 거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L이 나오죠. 이게 실제 이 순서가 그 류신 지퍼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순서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아미노산 L이 류신이거든요. 아이고, 자꾸 바뀌네. 여덟 번째가 류신. 그래서 같은 아미노산이 이렇게 딱 겹쳐서 같은 자리에 존재하는 그 자리가 지금 이 류신 지퍼의 L 자리에. 이걸 잘 모르겠구나. 자, 두 바퀴 돌고 다시 이제 여덟 번째 아미노산이 류신인데 이 류신이 같은 자리에 존재하게 되고 이 류신이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둘을 붙잡아준다. 이게 또 다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하겠다.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류신 지퍼라는 데가 있는데 류신 지퍼는 이렇게 알파 나선 구조로만 돼 있는 어떤 단백질입니다. 어떤 단백질 중에 이제 류신 지퍼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 걔네들은 이 알파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의 폴리펩티드, 또 하나의 폴리펩티드. 이 두 개가 지퍼처럼 붙어 있다고 해서 지퍼처럼 두 개가 붙어져 있다고 해서 얘네들을 류신 지퍼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폴리펩티드가 서로를 붙잡아서 지퍼처럼 돼 있다고 해서 지퍼라는 이름을 붙였어. 근데 왜 류신 지퍼냐면 이 잡아주는 아미노산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아미노산이 류신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있는 아미노산이 류신이야. 류신은 그랄프 이류페트 발매로 류신은 소수성 아미노산이죠. 소수성 아미노산이 그 근처에 물을 실어서 제가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실은 부분이 물이야. 물이 있으면 물의 반대편에 류신이 존재하게 되겠죠. 물을 싫어하니까. 그 물을 싫어하는 애들끼리 안쪽에서 서로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류신끼리 서로 붙잡아서 지퍼 형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류신 지퍼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얘네들이 딱 정확히 정수배처럼 딱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야만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잡아다닐 거 아니야. 이 알파 나선구조 류신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다면 그 두 개의 나선이 서로를 잡아당기기 힘들겠죠. 이 A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서로 잡아당기는 곳은 바깥쪽이니까 친수성인 부분일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두 분자가 서로를 잡아당기려면 같은 지역에 소수성의 아미노산 류신이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항상 같은 지점에 서로 나타나면서 류신이 서로 소수성 상호작용을 잡아당기거든요. 그런데 얘를 찾아봤더니 이 첫 번째 류신과 그 다음 번째 류신은 1번이랑 8번 즉 7개마다 류신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같은 위치에 류신이 있으려면 알파 나선 구조에서는 그 사이에 7개의 아미노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7개 아미노산이 있어야 된단 말이다. 자, 몰랐으면 그냥 외우세요. 자, 한 바퀴의 알파 나선 구조는 3.5개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바퀴에 7개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 두 바퀴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다는 거고 알파 나선 구조를 한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 첫 번째 아미노산과 겹치는 그 똑같은 위치의 아미노산은 여덟 번째 아미노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게 두 바퀴 때 이 첫 번째 아미노산과 여덟 번째 아미노산은 이제 알페나선 구조 두 바퀴를 돌아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아미노산의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의미를 해설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해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파나선 구조를 가진 애들은 7개의 아미노산으로 두 바퀴를 돌게 된다라는 걸 외웠으면 좋겠다. 다시 첫 번째 아미노산과 같은 위치에 있는 아미노산은
아미노산들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알파나선의 위에서 바라봤을 때 8번째 아미노산이다. 이걸 외웠으면 좋겠다.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